이번 강은 이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권의 뜻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채권에는 매출 채권과 그 다음에 기타 채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채권. 자, 매출 채권은 상거래 관련된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이 있어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자, 매출 채권을 제한 나머지를 기타 채권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자, 그래서 이번 강은 이 기타 채권과 어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채권 첫 번째 대여금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대여금, 현금. 대여금의 뜻이 뭐죠? 빌려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대여금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다. 자, 분개를 하면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대변에 현금이 100만 원이 나가고요. 만약에 만기는 1년이다. 상환 기간은 1년이다 라고 하면은 단기 대여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이 100만 원이에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장기 대여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위 대여금과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다시 받았어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때는 이자랑 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오냐면 110만 원이죠. 원금이 100만 원이니까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은 110만 원. 대변에는 받은 내용을 나타내 주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 금액은 100만 원이죠. 단기 대여금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를 받았으니까 뭐가 될까요? 이자 수익이 됩니다. 이자 수익이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대편 입장도 살펴볼까요? 채권 단어는 아니지만 채무죠. 현금. 그죠? 현금 100만 원을 빌려오다 라고 되는 거죠. 빌려오다. 돈을 빌려왔습니다.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돈을 빌려왔으니까는 이때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왔을 때는 뭘로 다 분개를 해주시면 되냐면 차입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의 반대는 뭘까요?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이 110만 원이 갑니다. 대변에 현금이 110만 원. 차변에 차입금 갚았어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 100만 원이고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이자를 갚은 거는 뭐라고 하죠? 이자 비용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자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반대편 입장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대여금 다음에 이제 미수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부가액 3번 장부가액 70만 원에 토지를 1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고 자,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받기로 하다. 자, 분개하면 토지를 팔았잖아요. 대변에 토지가 가면 돼요. 대변에 토지가 100만 원. 대변에 토지 100만 원. 아니죠. 70만 원짜리 팔았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변에 토지가 70만 원이 가면 돼요. 70만 원짜리 토지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만 원이 이익이 되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면 30만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 되는 거죠. 미수금이 100만 원이에요. 미수금이 100만 원. 토지를 팔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미수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미수금을 현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수령을 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100만 원.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에 미수금 받았으니까 뭐 가면 돼요, 여러분들? 미수금이 가면 되겠죠? 미수금이 100만 원입니다. 미수금이 100만 원. 반대편 입장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반대편에서는 100만 원에 사갔겠죠?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돈 안 줬습니다. 자,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토지가 100만 원. 차변에 토지가 100만 원. 대변에 돈 아직 안 줬죠? 미지급금이라는 말을 습니다. 미지급금이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그죠? 100만 원. 대변에 현금이 100만 원. 차변에는 뭐가 오면 될까요? 미지급금. 차변에는 미지급금이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분개 문제였었어요. 지우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빌려주면 어떤 말 쓴다고 그랬습니까? 대여금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대여금. 그리고 이 대여금의 반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차입금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돈을 주고 받을 때 이자와 함께 돈을 주고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 토지를 팔고 대금을 월말에 받기로 했어요. 대변에 토지 70만 원, 유형자산 처분액이 30만 원. 차변에 돈을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지급금이 나오겠죠.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이라는 게 있죠.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선급금이다 라는 말을 써요. 계약금을 미리 지급을 했을 때 상품이나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자, 여러분, 계약하고까지는 우리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뒤에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것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현금 10만원, 100만원에 10%니까 10만원이잖아요. 차변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급금 10만원. 자, 위 상품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상품을 인수하고 잔액은 여러분 100만원 중에서 계약금 10% 지급했고요.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개를 하면 자, 상품 들어왔어요. 차변에 상품이 100만원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상품 100만원. 돈을 줘야 되는데 미리 준 계약금이 10만원이 있죠. 요 10만원이 있으니까 대변에 선급금 10만원이 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이 100만원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 입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상품 반대편 입장 100만원을 얘네는 상품 100만원을 매출하는 거죠. 매출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수령을 했어요. 현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자, 계약하고까지는 우리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10만원. 자, 여러분,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뭐라고 하느냐면 선수금이라는 말을 쓰죠. 선수금이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랑 반대 위 상품을 이제 넘겨줘야 되겠죠. 인도하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하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잔액은 현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분계는 대변에 상품 매출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100만 원이 가면 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은 선수금이 있으니까 차변에 선수금이 10만 원이 오시면 돼요. 차변에 선수금이 10만 원. 나머지 90만 원. 나머지 90만 원은 뭘로 다 받았느냐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이 돼야 되겠죠. 90만 원. 90만 원입니다. 자, 선급금과 선수금, 채무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채무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선급금, 반대로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선수금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채권을 먼저 살펴봤어요. 기타 채권을 먼저 살펴봤고 이제 매출 채권 중에서 받으러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뭐 특별히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 게 없어요.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를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특별하게 제가 따로 외상 매출금은 뭐다 이렇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받으러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음에 대해서. 자, 어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어음이에요. 일정 금액을, 어음 금액이죠.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에, 여기에서 일정 기일은 만기일을 뜻하는 겁니다. 일정 장소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장소는 은행을 뜻하는 거고요.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우리가 어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음의 종류를 살펴보면 어음의 종류에는 상업어음이라는 게 있고요. 상업어음, 그 다음에 금융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업어음과 금융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상업어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진성어음이라고 그래요. 진성어음. 금융어음을 융통어음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융통어음. 그래서 얘는 상거래랑 관련되어 있으면 상업어음, 상거래랑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금융어음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어음이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업어음이라는 것은 상거래랑 관련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요. 상업어음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은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쵸?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100만 원. 차변에 상거래 맞죠? 상품을 파는 건 상거래가 맞으니까 받으러옴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받으러옴 100만 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금은 약속어음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100만 원. 자, 약속어음을 지급을 했으니까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지급어음이 되겠죠? 약속어음을 지급을 했으니까 지급어음이 100만 원이 됩니다. 상거래가 맞으니까 지급어음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업어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금융어음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금융어음이라는 것은 자, 현금을 빌려줬습니다.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 대신에 받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빌려주고 자, 돈을 빌려줬으니까 차용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차용증서 대신에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약속어음을
수령을 했어요.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러분들 현금을 빌려주는 것은 상거래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상거래는 뭘 상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품, 원재료를 사갖고 와서 원재료를 사가지고 오고요.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문구점에서는 그게 상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관련된 게 상거래예요. 지금 돈을 빌려주는 건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쭉 지워버리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게 쭉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냥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금액은 100만 원. 차변에는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자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기 대금 1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건 상거래가 아니네. 약수금이라는 글자를 지워보는 겁니다. 그냥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위 대여금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차변의 현금, 네, 대변의 단기 대여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에 반대 현금 100만 원을 차입하고 빌렸습니다. 차입하고 차용증서를 써줬어야 되는데 차용증서 대신에 약수금을 발행을 했어요. 약수금을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문장을 쭉 읽었는데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면은 약수금을 지워버리시면 돼요. 약수금을 지워버리시고요. 그리고 분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금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이렇게.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약수금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려라. 자, 그 다음에 장부가에 70만 원의 토지를 100만 원에 팔았어요. 매각하고 자, 약수금을 받았습니다. 약속어음을 수령을 했습니다. 약수금을 수령을 했어요. 자, 문장을 쭉 읽어봤는데 토지를 파는 건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약수금을 수령하다 쭉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계는 대변의 토지 70만 원이고요. 자, 7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면 30만 원이 됩니다. 두 개 뒤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내용이 없잖아요. 약수금을 받았다고 해서 받으러을 쓸 수가 없어요. 상품, 제품, 원재료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받은 내용이 없으니까 미수금이 100만 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장부가에 70만 원의 토지를 1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약수금을 받았습니다. 쭉 읽어봤는데 상거래가 아니면 약수금이라는 글자를 지워보라고 그랬죠. 그럼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돈 받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미수금이 되는 거죠. 자,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하고 대금은 약수금을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약수금을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땅 사 갖고 오는 거는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땅 사 갖고 오는 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약수금이라는 글자를 쭉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 100만 원이고요. 차변에 토지 100만 원. 돈 준 내역이 없죠. 돈 준 내역이 없으니까 그냥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미지급금 100만 원.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얘는 당연히 상거래니까 받으러면 지급어음이 나와요. 그래서 틀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시험 문제 나와도. 근데 얘는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올 뿐더러 상거래가 아닐 때 미수금, 미지급금, 대금, 차입금을 써야 되는데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받으러면 지급어음을 써서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우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보세요. 어음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음의 뜻,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 그래서 상업어음과 금융어음이 있다. 상업어음과 금융어음이 있다. 상업어음은 상거래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상거래 관련된 거. 이렇게 상품을 매출하고 약속금으로 받은 건 상거래니까 받으러음이란 말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도 상품을 매입하고 약수금으로 지급한 거 상거래 맞죠? 네, 맞으니까 지급어음이란 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이라고 그랬죠? 상거래가 아닌 경우. 현금을 빌려주고 약수금을 받았어요. 현금 빌려주는 거는 상거래가 아닌데 그러면 약수금 지워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것만 남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단기 대금.
두 번째, 현금을 100만 원 차입하고 약속금을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거래가 아니죠? 그 약속금을 지워버려. 자, 분개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장부가액 70만 원짜리 토지를 1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을 약속금으로 받았어요. 땅 파는 건 상거래가 아니죠? 약속금을 지워버려. 그러면은 토지 7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만 원 이득이고 아무리 읽어봐도 돈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미수금이 되는 거죠. 미수금. 자, 마지막 토지를 취득하고 약속금을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약속금을 지워버려 봐요.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고 돈 줬다는 얘기 없죠. 그러니까는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돈 줬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융통어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융통어음. 그리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을 상업어음이라는 말을 쓰고요. 상업어음. 자, 약속어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업어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월 1일에 상품을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금을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100만 원을 매입하고 약속금을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교부하다. 원래는 교부하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현금일 때만 지급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현금일 때만 지급하다라는 말 쓰고 주식이나 어음이나 수표 이런 것들은 교부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차변의 상품 100만 원. 대변의 상거래 맞죠?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이 100만 원입니다. 지급어음이 100만 원이에요. 자, 우리 만기일을 8월 31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약속어음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 100만 원짜리고요. 네, 만기일은 8월 31일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자, 반대편 입장에서는 2월 1일에 상품을 100만 원을 매출했겠죠.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수령을 했습니다. 약속어음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분개는 대변의 상품 매출이 100만 원.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받을 어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받을 어음이 1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 분개입니다.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 분개. 자, 8월 31일 만기일이 됐습니다. 자, 8월 31일 만기일에 어음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음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해서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변에 있었던 지급어음 차변에 와서 없애주시면 돼요. 차변의 지급어음이 1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100만 원. 이렇게.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8월 31일 만기일에 어음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어요. 어음대금을 받았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에는 어음대금 받았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 금액이 얼마 가면 되느냐면 100만 원이 가시면 되는 거죠. 대변에 받을 어음이 100만 원이 가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지극히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정상적으로 만기일에 결제했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는 8월 31일 만기일이 됐는데 만기일이 되었으나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잠수 타면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수 타면 푸돈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만기일이 되었으나 돈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1개월 연기 요청을 합니다. 1개월 연기 요청을 하고 한 달간 연기 요청을 했으니까 새로운 어음을, 얘는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어음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약속어음
한 달간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9월 30 날짜가 되겠죠. 대신에 한 달 동안 이자를 줘야 될 거예요. 이자 10만 원을 가산한 새로운 어음을 다시 만들어서 주는 걸 개서하여 주다라는 말을 써요. 개서하여 주다. 그럼 110만 원짜리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해서 잠수 타면 안 되고요. 그런 상대방한테 뭐 연락을 취해서 연기 요청을 하고 승낙을 받으면 한 달 동안의 이자 가산해서 새로운 어음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요. 자, 얘는 옛날 거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중간 거 지울까요? 이거 정상적으로 결제한 건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네. 옛날 어음 필요가 없잖아요. 차변에 와서 없애주시면 돼요. 차변에 지급어음 100만 원 없어지고요. 새로운 어음을 만들어서 줬잖아요. 110만 원짜리 대변에 지급어음이 가면 돼요. 다만 얘는 얼마짜리입니까? 11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차변에 지급어음 100만 원, 대변에 지급어음 10만 원. 그러면 차변에 10만 원만큼 차이 나죠? 차변에 10만 원만큼 차이 나는 거 이자 주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는 8월 31일에 지급 연기 요청이 있어서요. 그쵸? 요청이 있어 이를 승낙하고 이자 10만 원을 가산한 새로운 어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어음을 개서하여 받다. 그럼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 어음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거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돼요.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 옛날 거 필요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 없어지고요. 차번에 새로 받은 어음은 뭐라고 할까요? 받을 어음이다 라고 하는데 얘는 110만 원짜리 받았죠? 11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 110만 원이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자 수익이 10만 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음의 개서라는 말을 씁니다. 어음의 개서. 다시 만들어서 주는 걸 어음의 개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음의 개서. 자, 지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결제했을 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돈이 없어서 1개월 연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옛날 어음 필요가 없으니까는 차변에 와서 없애주고 이자 비용 포함해서 새로운 어음은 11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줬어요. 자,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음을 개서해서 받은 거죠. 어음을 개서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음 대변에 가서 없어지시고 새로 받은 건 110만 원이죠. 나머지는 이자 수익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어음의 개서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 어음의 개서는 거의 그냥 시험 문제는 자주가 아니라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면 부도 났을 때 만약에 1개월간 연기 요청을 했어요. 1개월간 연기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했어요. 안 돼? 나 연기 요청 못 해줘. 그러면 부도 나는 거죠. 부도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음의 부도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은 고의로 내가 부도 내키고 도망가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죠. 고의로 부도 내키고 도망갔을 때 어음의 부도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8월 31일에 만기일이 됐지만 결제를 못했어요. 결제를 못했습니다. 쟤네는 분개할 거 없어요. 뭐 결제를 못했는데 무슨 분개를 할 게 있어요. 자, 얘네 입장에서는 만기일이 되었으나 부도 났죠. 부도.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를 하고 소송비를 또 지급을 해야 되겠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소송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쪽은 부도 났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부도 났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고요. 이쪽만 부도가 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빨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비가 지급이 되게 돼요. 대변에 어쨌든 만기일에 이거는 못 쓰게 됐어요.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이 어음은 못 쓰게 됐습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금액은 100만 원짜리. 소송비 현금으로 지급한 거 현금 10만 원. 이것도 받아내야 되겠죠.
부도났다라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부도났다라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고 이것도 받아내야 됩니다. 이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말을 써요. 부도 어음과 수표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얘네는 분개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부도 낳고 도망갔는데 뭐 야 도망가더라도 우리 분개 나고 도망가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도 맞은 회사만 법원에 소송비 지급한 거랑 포함해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부도 어음과 수표가 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얘도 자산이에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얘도 자산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수령을 하게 되면 대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없애주고요. 부도 어음과 수표 금액은 110만 원 이렇게 없어주면서 차변에 현금 110만 원.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현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현금 110만 원. 만약에 회수가 안 됐어요. 끝내는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대변에 부도원과 수표 110만 원,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채권을 받지 못했으니까 대손상각비가 11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도 났을 때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일이 됐는데 부도가 났어.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고 소송비 포함해서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받으럼을 대변에 가서 없애주고 소송비는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되는 거죠. 두 개 더해서 차변에 우리는 뭘로 다 분개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산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받으면 현금으로 분개를 해주시고요. 못 받으면 대손상각비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처럼 어음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매출자는 불안해요. 그리고 또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좋아요. 지금 당장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얘는 2월 1일에 팔고 8월 31일까지 기다리려면 8월 31일 만기일까지 기다리려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한 가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는 그냥 묶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요 만기일 전에 어음을 활용을 해줘야 돼요. 대부분 어음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활용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배서양도라는 방법이 있고요. 배서양도는 어음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품 다른 곳에서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소유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이렇게 배서양도를 하는 겁니다. 배서양도하다. 배서라는 말은 뭐냐면 어음 뒷면에 회사 이름 적고 뭐 이렇게 적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음 뒷면에 적는 것을 배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는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서 지급했으면 지급어음인데 소유하고 있던 약속어음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소유하고 있던 약속어음 저겁니다. 저걸 넘겨줬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옴이 가시면 되는 거죠. 받으러옴이 100만 원.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그럼 8월 30일 날 만기일에 나는 받을 게 없죠. 이 사람이 받겠죠. 이거 가져간 사람이 받겠죠.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래서 나는 만기일 이전에 어음을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어음을 활용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가 배서양도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네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었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다라고 나오면 받으러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음을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7월 31일에 어음을 할인하려고 한다. 7월 31일. 만기가 8월 31일인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은행에 적금을 들어가고 있는데
만기가 8월 달이에요. 8월 말이에요. 내가 8월 말까지 적금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적금을 한 달 먼저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가 다 들어오나요? 이자가 깎이나요? 깎이죠. 네, 깎여서 들어옵니다. 깎여서 들어와요. 이걸 어음의 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이자가 깎인다고요. 한 달 동안에 이자가 깎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소유하고 있던 약속 어음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하고, 일찍 땡겨서 썼으니까 할인하고 라는 말을 써요. 할인하고 할인료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 원을 차감한 실수금은 10만 원을 차감한 실수금은 보통 예금하다 이렇게. 어음의 배소양도는 돈 대신 써먹는 걸 배소양도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어음의 할인은 돈이 필요해서 미리 땡겨서 쓰는 것을 할인, 적금 깨는 거다, 예금을 깨는 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있었던 받으러움을 은행에 빨리 넘겨줬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움이 가시면 돼요. 받으러움이 100만 원이 가면 되고요. 나 10만 원만큼 손해봤죠? 이자 손해보는 것처럼 10만 원만큼 손해봤어요. 이거를 우리는 뭘로 다 분개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고 그래요. 받으러움이 매출채권이란 말이에요. 받으러움이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손실,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음을 만기일 전에 활용을 합니다. 자,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죠? 6개월,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한 사람은 이 중간에 어음을 배수양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싸게 파는 거죠. 은행에 싸게 팔아서 돈을 땡겨서 쓰는 거. 이걸 어음의 할인이다라는 말을 써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어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 단원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